농지 114의 토지투자교실 김영란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그린벨트의 해제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 해제될 거다. 사전에 누가 누설을 했다. 그런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럼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또 해제 예상 지역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는지, 즉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정부에서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발표에는 서울은 빠졌고 1차적으로 인천의 금암 역세권만 포함이 되어 있었죠. 내년까지는 서울을 포함하여 경기도까지 다 발표를 하겠다 했고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냐죠. 저는 강의 시간에 수강생들이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되냐고 질문하는 경우, 특별한 물건이 아니다라면, 즉 싸지 않다라면 투자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공공 목적으로 해제가 된다. 모두 수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면 시가로 보상을 받지 않고 감정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데,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이라고 시가는 비싸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비싸게 땅을 사서 낮은 감정 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토지 가격만으로 본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무작정 투자를 해서는 되지 않고 어떤 목적으로 언제 해제될 건지 해당 시군청에 자세한 사항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는 어떤 지역이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면 다 수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제 지역으로 칠학지구가 있거든요. 자, 칠학지구는 대부분 그린벨트 지정 당시 마을에 해당되는 땅인데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죠. 즉, 10,000제곱미터, 3,000평 내에 주택이 20호 이상인 지역을 칠학지구로 하고요. 칠학지구가 해제가 되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땅 가격이 많이 오르죠. 칠학지구가 해제된다고 모두 좋지만 않고 어느 분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린벨트 내 칠학지구에서 음식점, 가든을 한다. 근데 그 지역이 칠학지구가 해제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희소성, 다른 사람들은 가든 하지 못했는데 칠학지구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어 희소성이 없어져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또 그린벨트는 신축을 할 수 없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주택이나 상가가 계속 들어선다. 주거 환경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조용하니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갔는데 해제됨으로 인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해제 지역으로 단절 토지가 있죠. 단절 토지란 도로나 하천이나 철도 공사 등으로 인해서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즉 9,000평 미만으로 단절된 토지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도로 폭이 최소 8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도로가 준공되어야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이 경우 도로가 개설되어 단절됐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가장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지역 땅은 찾기도 힘들지만 가끔 경매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수강생 중에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제되는 지역으로 관통대지가 있죠. 관통대지란 그린벨트 지정 당시 1000제곱미터, 즉 300평 이하인 토지로 한쪽은 그린벨트, 한쪽은 그린벨트가 아닌 땅을 관통대지라고 해요. 어느 분은 관통대지가 해제된다고 그린벨트 지정 이후 농지를 300평 이하로 분할하여 관통대지로 해제 요청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린벨트 지정 이후 300평 이하로 분할을 하더라도 관통대지로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현안사업으로 해제가 되는데, 현안사업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부동산 대체역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거나 첨단 산업단지 등 현안에 필요한 용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거든요. 이런 지역은 100% 수용이 되죠.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 90% 이상이 대부분 현안사업에 해당돼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대부분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다시 그린벨트로 재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택지 목적으로 해제가 된 다음에 정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하지 않는다 할 때, 이때 개인한테 그 택지를 주지 않고 다시 그린벨트로 재지정되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죠. 용어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지나 임야를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 농지 전용이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이나 상가로 신축을 할 수 없어요.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300세미터 100평 범위 내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고요. 특히 음식점을 지어야 되겠다, 그린벨트에서 5년 이상 거주자나 그린벨트에서 5년 이상 사업을 하신 분만 주택을 상가, 즉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음식점으로 신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린벨트 투자를 할 때는 농지나 임야를 신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 아니 신중을 기하여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 농지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